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당초 일정보다 원래는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어제 오전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당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응은 좀 이제 비판이 좀 많아요. 사실 빠진 게 많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초재선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는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요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불과하다.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갑제닷컴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이거 계엄에 대한 사과는 허울이다. 이 쇄신안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2030을 당원으로 대거 영입해서 당권 강화하고 구구 노선 견제하겠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좀 엇갈린 반응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어제 하나 오늘 하나 저는 상관없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큰 문제점들은 빌드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은 윤어게인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것을 옹호하는 인사들을 계속해서 등용하는 거였잖아요. 심지어 어제 이전에 그저께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입당한 게 아니라 지도부가 가가지고 직접 당원 원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극진히 받아온 거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보다 보니까 언행 불일치다. 행동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늦었는데 본인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그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옹호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얘기고 국민들이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혹평할 줄 알았습니다. 당 내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한 절반씩 나뉘는 것 같아요. 절반씩.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장 대표가 탁 따랐더니 반밖에 안 따랐다라고 한 사람과 야 그래도 반이라도 따랐으니 다행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따라보는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그 주요 언론사의 사설 제목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어제 사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제목이냐면 늑장, 떠밀린, 뭐 윤과의 절연 없는 반쪽짜리 이런 식의 단서가 붙는단 말이에요.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의 대상이 뭐 정말 사과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의 어떤 전반적인 평가 뭐 기류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당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을 맡기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은 뭐였냐면 윤 어게인으로는 우리가 다시 집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자라는 것까지 나왔으면은 물 다 따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핵심을 보면 이른바 이제 절윤 선언이 없었다, 이 언급이 없었다, 또 윤어게인 세력과의 이제 빠이빠이 뭐 이런 게 없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일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다. 중요한 건 실천인데 아까 이동학 전 최고도 얘기하셨지만 계엄사가 발표하기 하루 전에 보란 듯이 고성국 씨가 입당하지 않았냐. 고성국 씨가 누구냐. 윤 전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입당시키는 거는 좀 윤어게인 다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과하는 척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실상 윤어게인 혹은 김건희 어게인으로까지 저는 확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 보세요. 이거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오세훈, 박형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환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완전 패착이라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 역시도 지난번에 한번 패착을 했던 게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딱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보통 정치적 수사로 그런 칭찬을 하면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시 그냥 한동훈 이 억압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도 뭔가 화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억압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패착이었다고 보고
그럼 한동훈 대표는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적 인식선에서 그래도 어떤 선을 지키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윤리위원회를 지금 꾸렸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장으로 앉힌 게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좋은 호평을 담은 그런 칼럼을 쓰신 분이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부 거기에서 자문을 맡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윤어게인은 가고 지금 김건희 어게인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뭐 모두와 함께 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당신은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역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게 붙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혹평하는 거 제가 예상 못한 거 아니에요. 박수현 수석도 뭐 철진한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그 공식적인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당장 그거 안 변할 거니까 이렇게 예단해 갖고 평가하기엔 이른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wait and see입니다. 그럼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게 일정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봐요. 지난 12월 3일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사퇴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 외톨이 된다 이런 식의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는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가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은 계속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 또 2월 10일을 전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이때까지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정치적 위기를 장동혁 대표가 맞게 될 것이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뭐 앞으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도 야 변화 안 할 건데 너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맞지 않죠. 저는 뭐 두 분 다 일정 정도의 그런 시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환기 씨 같은 경우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도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뭐 난리라는 건데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둔 시점에서 사형 선고하라고 부추기는 거냐. 장 대표 본인 스스로를 부정한 거다.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조건부 지지하겠다고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더라고요. 첫째가 부정선거 문제 제기해라. 둘째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선언해라. 셋째는 한동훈 전 대표 단계 사건으로 내쫓고 제명해라. 요걸 조건으로 내걸고 지금 내가 조건부 요거 하면 내가 조건부 지지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섰어요. 근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독사과를 삼켰잖아요. 당 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고성국 씨뿐만 아니라 전한기 씨 같이 있었던 극우 뭐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면접 봤잖아요. 원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힘 믿고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독사과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노선에서 벗어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 어떤 인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가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실제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기 씨도 세게 나갈 수가 없었고 약간 지켜보겠다라는 투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내건 건데 아마도 저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마지막 조건은 실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역량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살려주고 있고 오히려 더 몸집을 키워주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단기 사건에 대한 그렇죠.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큰 이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역량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쪽에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저쪽에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번 발표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 이 세는 훨씬 더 약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세력에게 요 단계 사건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장동혁 체제를 계속 지속하는데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이 문제를 오래 끌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빨리
가부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든 경제든 정치든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내의 분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그 선출이 됐잖아요. 네. 또 윤리위원회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원 당규에 보면은 한 달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 내라고 하면은 2월 10일인데 그 즈음이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 즈음일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때까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먼저 한동훈 그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끄는 것은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전 대표도 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공약수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가야 돼요. 지금 전환길 씨 주장에 동감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전환길 씨가 얘기하는 거 전 무시하고 가도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 얘기 안 들었다고 해서 당대표 물러나라라고 뭐 거리로 나올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환길 씨가 전 일정 부분 과대평가돼 있다고 봐요. 내는 목소리들이. 근데 최대 공약수 부분이 결국 한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 최대 공약수가 될까봐 지금 약간 친한계에선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친한계 쪽에서 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억압은 계속 되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윤리위원회를 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자객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자객들이 주변에서 그 자객의 이 얼굴을 그러니까 가면을 벗겨보니까 얼굴이 드러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벌벌벌 떨면서 집에 갔잖아요. 몇 사람이, 세 사람이. 그리고 뭐 칼을 쥐어서 보냈는데 이 손을 보니까 다 카터칼 들고 다 손을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치우는 능력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 사실은 윤호개인 세력이 똘똘 뭉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와 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해결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게. 근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가족들이 뭐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온 가족이 동원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이 댓글 이런 것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스스로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말을 뒤집는 정당성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 보는데 장동혁 대표의 역량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시간만 계속 끌고 오히려 민주당에 먹잇감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욱 최고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여론 조작의 경우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이게 거죠. 여론 조작이라고 볼 정도인가요? 대부분의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나누는 뭐 민주당 진영의 패널들도 과연 이게 뭐 처벌할 사항이냐,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좀 공공한 지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장치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이렇게 평가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장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제 게시판을 뭐 조작했다,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를 탓하기 전에 본인들이 제기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요. 저는 이거 양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명의로 썼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거에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그 게시판 문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함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전 대표도 그것을 계기로 본인의 입장을 또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조작감사 사과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 하나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에서 6일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단계 관련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1%, 사실을 왜곡한 조작감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24.4%로 나타났어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면
서로의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누가 맞는 건지 좀 드러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대표 측은 이거 조작된 거고 문제 있다라는 거고 당무감사위원회 그 이호선 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보면 IP 2개로 동명이인을 어떻게 쓰냐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 대표 측의 지금 입장을 보면 어쨌든 중징계 가겠다는 수순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중징계를 가겠다는 수순인가요? 중징계라면 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건만 올렸지 어떤 권고 사항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2년 당원권 중지 한마디로 구형은 했잖아요. 못했어요. 예, 구형을 안 했는데 이것을 정말 법적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벌을 할 만한 대상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미 당원을 탈당했어요. 그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묻겠다라고 하면 윤리적 책임인데 정치적 책임인데 이걸 과연 그 정도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 중징계를 받아들이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징계 사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당원권 정지와 관련한 징계가 나왔었을 때 가처분 신청해서 가처분이 인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들춰내면서 가기에는 저는 사안의 심각성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잉 그 블러핑을 했다, 조작을 했다. 이건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공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윤리위원회가 불러서 당무감사위원회도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게 정확한 엄파이어로서의 자세 아닐까요?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이 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한 발언인데. 얘기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법적인 건 본인이 판단할 수 없죠. 그건 뭐 사법기관에서 하는 건데 정치적인 게 들어갈 텐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역량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에 좀 불리한 요소가 터졌을 때 본인들의 어떤 윤호개인 색깔로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인사를 영입하든 이래가면서 계속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정무적인 판단이 제가 볼 땐 잘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 전에 이혜훈 후보자 지명 딱 되니까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바로 열어서 정무적으로 그냥 해임 결정해버렸잖아요. 출당 결정을.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저렇게 할 거라면 굳이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이런 데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정무적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면 저는 한동훈계에서 바로 대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한동훈계에서 약간의 그래도 민심을 좀 얻고 있는 쪽이잖아요. 진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못하면 바로 대치기 당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방해나 여론조작과 관련돼서는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비공개 당원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왜 열렸냐 이거는 또 당무적 성격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IP 2개로 이 다른 사람들의 이거를 도용을 한 거 아니에요. 도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뭐 빌려줬을 텐데 그게 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따져볼 지점들이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서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만큼 저는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가족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 사람이 제가 굉장히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 아들이 당원인데 야 이거 나만 올리기 어려우니까 너도 하나 내가 그걸 해서 아들의 양해를 얻어서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까지 이걸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게 지금 뉴스쇼를 진행하는 박성태 앵커가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초코파이 하나 그 물류센터에서 그 먹었다고 해서 1심에서 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정서나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를 갖고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처벌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초코파이를 먹은 사람과 고소한 회사 측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뭐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밉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에 한번 그 골탕 먹어봐라라는 심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심에서는 뭐였냐면 그 영득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해갖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박성태 그 실장이 지적했던 것과 거의 맞닿아 있다고 봐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죠.